안녕하세요. 결혼 후 5년 만에 남편과 다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자주 이용하시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를 힘들게 만든 시어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입니다. 결혼 후 남편의 가족으로서 시댁 식구들의 모욕적인 행동을 참아온 경험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주처럼 대접받는데 그만큼 하인으로 대우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공주가 공포에 떨게 했고 저와 남편이 결국 이들과의 관계를 끊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겠지요.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가까운 가족은 결코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주위에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게 되겠지만 저는 걱정 없는 행복한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부모님처럼 사랑을 주는 이모와 이모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출산을 할 수 없었던 이모는 저를 자신의 자녀처럼 대접해 주셨고 또한 부모님이 힘들어진 것을 대신하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랑을 받으며 결핍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도 부모님이 바쁘게 돈을 벌면서도 언제나 양육비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통화가 끊겨버리고 부모님을 다시 만난 것은 장례식장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약속을 한 것처럼 아버지가 먼저 떠나시고 3개월 뒤에 어머니도 따라가시더라고요. 솔직히 오랜만에 부모님의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봐서 낯설기만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모들이 말했듯이 엄마랑 아빠가 돈만 아니었다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였을 거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한 사람이 남겨둔 걸 따라가는 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부모님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서 놀랐죠. 그리고 나는 이모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혹시 나의 상황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던 이모는 정말 엄마처럼 서둘러 나를 위한 사람을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난 너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울지 않고 눈치를 보며 자랐기에 속이 썩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모는 다른 것을 모르겠지만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받지 못한 것은 좋은 가정에서 그만큼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디서나 내가 부모님이 없단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남자를 만날 때도 천천히 만나보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동정하거나 쉽게 봐줄 수 있기에요. 나는 이모가 내 엄마 같아. 난 너를 딸로 생각하며 살아. 참 이모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후 남편의 인상 있는 행동에 뭔가 신비로운 감동을 느꼈어요. 아름다운 사랑스런 청년이었지만 언니도 물론 부엌에서 일을 맡겼는데 정말 일하는 동안에만 피식피식 웃고 조리했어요. 그러나 언니에게만 꽁날이 가버리는 사건 때문에 황당해졌어요. 그리고 항상 쉬운 피식피식한 일이다. 아니요, 단지 뭐라고 하는 거야? 나가서 일해라고. 나도 바쁜데 왜 가봤어? 지금 난리와 같다. 제목 파이가 회사로 갔다고. 아플 땐 항상 너무 신경 쓴다고 들어요. 오늘도 황당해라고 한 번쯤은 나가서 일해. 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도 금발 언니처럼 내 가슴이 아팠나 봐요. 아내는 그 감정 모두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종종 나도 놀고 싶은 때가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마치 위에 하던 일을 듣는 것 같으며 그는 꾸준히 일하거나 연차를 쓰는 일을 꼽으며 말했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산안놀이를 다 할 텐데 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처음이었지만 어린애처럼 모양을 부리며 일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일 중에 일이 일어나니까 하근이 정립 맺지 않고 사고가 생긴다 그는 말할 줄만 알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일으켜다는 말들이 계속 잡히는 걸 보면 언니 구하고 분쟁다. 신비하게 만들어진 이야기 포인트는 그 공주가 피곤해하는 이유들과 회사 동료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공주를 안달하게 하는 엄마와의 대화라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이다. 엄마는 그녀를 질투하는 이유로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인간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언급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엄마가 신경 써주는 자신만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다는 스마트한 대사가 끝을 장식한다. 나는 그만큼 부인은 남편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빼어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리고도 그들의 말은 유독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무엇보다 뛰어난 편이에요. 결혼 후에 더 신랑님의 업무에 매달려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하게 되었어요. 신혼생활은 솔직히 편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로맨스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몇 년을 휴식 없이 일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 덕분인 걸까요? 저의 이모부는 남편이 일할 때 새로운 상점을 여러 개 맡기면서 많은 것을 맡아주셨어요. 그렇게 남편이 번 돈이 많아지며 우리는 옛날부터 꿈꿔왔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참 좋았던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은 불행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신우나 시모들의 방해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종종은 진심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신우나 시모가 누른다는 소리는 아직도 귀에 남아서 정말 가슴 아파요. 누나, 이 집에 살면 어때요?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전에 살던 아파트 생각하면 꿈만 같고 여기 1층에는 곧 마트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모자라는 게 없겠어요 라고 말하니까요. 신비하게 만들어진 이야기 포인트는 그 공주가 피곤해하는 이유들과 회사 동료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공주를 안달하게 하는 엄마와의 대화라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이다. 엄마는 그녀를 질투하는 이유로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인간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언급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엄마가 신경 써주는 자신만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다는 스마트한 대사가 끝을 장식한다. 편안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함께 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오빠가 없었으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 평생 재산도 쌓기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피도 섞이지 않은 이모는 이런 집을 만들어줄 리도 없고 언니는 정말 결혼해서 행운을 누리고 있네요. 부러운데 나도 우리 오빠처럼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신우는 그냥 집이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남편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괜한 말인 줄 알았지만 남편을 까는 말을 할까봐 좋은 반응을 하며 넘겼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어느 날은 내 기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진정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오빠는 죽어도 일만 하고 좋은 집을 누리는 건 언니뿐이라 생각하면서 아가씨도 나쁘지 않다고 해주었어요. 충분히 편안히 살고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하여 쉬고 자고 간다면 이것이 행복인 것 아니겠어요.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저도 열심히 아끼며 살아왔고 우리 둘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언니가 조금 아깝다 해도 아파트는 어떻게 살 거예요? 부모님을 맞이하고 싶다 해도 이것은 사치거든요. 만약 살 수 있다면 모두 다 살 거예요. 언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언니가 키워주신 이모 덕분에 대기업에 들어가다니 언니는 어떻게 들어가세요? 전부 100이지 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이력서를 내고 절차를 밟아서 들어갔어요. 내가 보기에 언니는 정말 운이 좋은 분 같아요. 자신이 본인인데 이런 일이 없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다 보니 화가 터져서 풍선처럼 부서지는 경우가 두세 번인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남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쉬이 판단하면 예의가 없어요. 어떻게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시댁 사람 덕분에 골치가 아프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말은 쉽게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말하지 말아야 해요. 남의 삶을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어머나 예민하게 왜 그래요? 언니, 가끔 보면 너무 욱해 보여요. 그런 성격이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말 돌리지 말고 금방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집에 온 후 아무런 일도 안 해놨잖아. 아,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신우의 반응이 보아하니 나는 바로 집에 오기를 막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억지스럽게 하는 실은 사과를 겨우 했다.
솔직히 진우가 하루가 멀다 하며 집에 찾아와 앉아 있는 것을 보며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는 내 남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내 마음속에서는 문을 닫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다. 거실에 앉아 툴툴대던 신우는 잠시 눈치를 챈 후 짜증스러워하는 듯이 리모컨을 휙 던지고 나가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처음부터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그날 일이 끝난 후 나는 시어머니에게 즉시 사과하러 가서 사태를 설명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함께 나를 공격해야 했다. 어느 날 시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다. 이제 너희들 걱정 없이 살게 됐으니까 우리 공주도 챙겨줘야 하지 않니? 남편이 용돈을 주는데 그만 아니면 얼마나 더 도와주길 원하느냐고 했다. 그때 공주가 일하는 회사가 멀어 오피스텔에서 살아도 남은 금방이라 했는데 나는 남편을 도와주지 않겠다 생각해서 얼마나 더 도와줄 건지 얘기했다. 좋아서 그러니 서울에서 그 정도 거리도 다녀요. 아니에요, 엄마.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이라고 광복로로 가면 3시간을 버려야 하니까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주 붓겨요. 미안해, 공주야. 엄마가 혼동했어. 그래, 3시간이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니고 싶대. 이제 마음을 먹고 좀 다녀보려는데 도와주면 좋겠지? 그때 오빠가 먼저 그랬어. 오피스텔을 구해준다고. 그건 내가 온갖 조건을 따질 때 취직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했었지. 그때 한 말을 기억해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 월세가 몇인지 알아? 아냐고. 솔직히 말하면 너 1년을 다닐지 모를 거야. 다리가 아프다고 그만 와야 할지도. 그런 생각이 든지 해봐. 어떤 곳에서든 오래 다니지 못할 거야.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한 말로 늘어지더라고.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고 그만두면서 연봉까지 얘기해 가며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남편이 모든 것을 선택해 보라고 했었어. 그래서 남편은 상황이 달라진대. 이야기를 했는데 신우가 옆에서 억울해 죽겠다고 했어. 심지어 우리 신혼집도 탐내고 있었나 봐. 오빠, 너 진짜 웃기는구나. 결혼하고 나서 말이 바뀌네. 언니, 무슨 첨언을 하는 거니? 아니야, 아가씨는 왜 그런 말을 해? 결혼 후에는 이야기를 많이 바꿔야 하니까 그래요. 난 오빠처럼 좋은 아파트를 얻어다 달라는 게 아닌데 그것도 못해줘. 엄마랑 나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낡고 낡은 주택이 아닌 적당한 집 좀 사줘. 나도 솔직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너희 둘만 아파트 얻으러 갈 때부터 내가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먼저 챙기고 나중에 자리를 잡는다는데. 아유 참, 주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주와 나랑 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너희가 여기 살면 되지 않아? 왜 엄마까지 그래? 우리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들어간 걸 알잖아. 솔직히 그 집은 둘이 사는데 충분해.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생기고 그런 걸 생각해서 그렇다고 몇 번을 말했어. 우리 얼마나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이게 한 번 얘기하는 거야. 순간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말하는 남편의 반응에 놀라서 깨갱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화를 돌리더라. 그런데 너 우리 공주 챙겨주지 말라 했지 말고. 갑자기 왜 먼 사람 소리를 자꾸 해? 그러더니 신우는 기회가 온 듯이 내게 화살을 쏘며 말을 이어갔어. 솔직히 지난번에도 언니에게 내가 집이 좋지 않냐고 부럽다고 했더니 당장 사과라니까 버럭 화내고 눈치를 보다가 나왔어. 최근에 오빠 집에 가고 싶어도 엄마 없이는 가지 못하겠어요. 언니가 또 전에 그랬던 것처럼 화낼까봐 너무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왜 넌 우리 공주에게 화내니? 눈치까지 줬어. 너 무슨 일 있는지 숨기지 말고 말해봐. 그때 그 아가씨가 말이 좀 지나치면 죄송해 할걸. 엄마도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말해줄 수도 있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신우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 이 아이 몇 살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어. 대화조차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더라. 우리 공주 울잖아. 휴지 좀 가져와봐.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서 울었을까? 아이처럼 크게 키운 것 아니었나 싶어. 하지만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어.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때 아가씨와 대화할 때 우리 공주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때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 그 짜증 가득 찬 얼굴을 보니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들어오긴 했지만 엄마도 모를 이야기야. 누구에게도 맘대로 말하지 말아야 돼. 너무 자주 들리록 해줘도 굳이 그걸 따르지 않아. 내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싫다고 해도 그럴 사람이 아닌 걸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되는지 먼저 들어봐야 해. 그렇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무서운 얼굴로 말하는 게 무섭던 거야? 엄마는 그걸 직접 보기도 했어. 모르겠지? 너 지금 울 일이라고 생각하니? 계속 울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이제 말해봐. 엄마, 나 무서워. 그런데 신우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숨기더니 말도 못했다고.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노려보면서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건지 이상하네. 시어머니는 뒤에서 위로해주고 그런데 시댁 가족들과는 상의하기 싫다고 생각했어. 그만해. 아이 힘들어서 오는데 왜 그래? 괜찮아. 우리 공주, 물 좀 마실래? 빨리 물 마셔. 아까 듣지 못했어. 부러워서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언니에게 그랬을까? 안쓰러워하지도 않고. 너희만 잘 살고 싶으면 동생 오피스텔 하나 얻어줘야겠다. 다시 한번 말해봐. 직접 언니에게 한 이야기. 눈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의 단우한 태도에 꽉 막혀있던 길이 시원하게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아, 제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답답하다면서 남편이 자리를 뜬 사이 저는 냉랭하니 분위기를 정리해야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그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듣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씨가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해서 사과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일 겪었다면 겪은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 인생 쉽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서요. 얘 너 진짜 우리의 질투 아니네. 제가요? 아니 제가 뭐하러 아가씨를 질투해요. 질투할 게 있어야 질투를 하죠. 저는 아가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생각을 해. 많이 행동이 다 그러잖아. 사랑 많이 받고 공주 취급받는 우리 딸 부러워서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냐고. 우리 공주 너 아니어도 어딜 가나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든 애다. 그러니까 너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그만들 하시고 가시죠. 엄마도 이 사람 붙들고 괜한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린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두 사람 말 들어봐야지. 그리고 너 새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언니에게 그랬을까? 안쓰러워하지도 않고. 너희만 잘 살고 싶으면 동생 오피스텔 하나 얻어줘야겠다. 다시 한번 말해봐. 직접 언니에게 한 이야기. 당신은 항상 나에게 그렇게 하잖아. 오빠는 같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동시에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공주만 시키는 거니? 그러나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듯이 빌미 찾아 일어나려 했어. 내가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이 시점에서 더 할 말도 없었고 엎드릴 정도로 사과를 받아도 싫었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 제가 끝까지 편을 안 드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했지만 남편을 어려워하는 저의 모습에 받아들이게 됐어. 그리고 제대로 속을 썩인 시어머니도 남편과 함께 나왔을 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 시댁에선 남편 없이 제 뒤에서 제 인생의 동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어. 남편은 저한테 사과를 해주기 위해 총을 들고 내려갔어. 여보, 미안해. 너무 알다시피 우리 가족들은 부족한 게 많아. 오늘도 너 때문에 골치 썼지?
우린 행복하게 저녁이나 먹으려고 나왔었는데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 속이 시원하군. 가족이 뭐인지 모르겠어?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샀는데 그게 아쉽다. 가족이라면 누구보다 축복받았고 잘 산다는 게 기쁨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갈수록 지친다. 힘이 쭉쭉 빠져간다. 그런 생각 마세요. 당신은 가장이나 다름없던 만큼 내가 뺏긴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하면 무조건 내 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달래주고 사실 그래서 남편도 씁쓸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얼마 후 시어머니와 신하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모부의 부탁으로 대신 출장을 다녀오던 상황이었는데 출장 중에 우리 집에 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짐 가방을 들고 있어서 내 마음은 신우와 함께 있던 그 사건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뾰족하게 대응해 시작해요. 우리가 와도 괜찮을 때까지 왜 왔니? 연락도 없이 놀랬어요. 들어오세요. 몇 일 동안 엄마와 함께 있다가 갈 거예요. 오빠가 출장 다녀온 동안 언니도 심심한데? 그 전에 우리와 한 번도 안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 너마저 우리 아들까지 조종해서 불안을 키우기 시작해. 왜 그런 표정이야? 내 속마음 들킨다. 정말 안 그래? 어머니 그런 생각 없어. 일근 니은 날수로 미리 기다린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노예 같다니 그날 제대로 수습하고 우리 공주에게 사죄했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야. 우리 성격 알면서 막무가내로 쏟아붓고 소리치면서 구경만 하는 거야? 왜 그런 소리야? 앉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다 밝히기로 했어. 그가 결혼한 이후에 우리와 얼마나 떨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말이야. 내가 앞에서 순진한 얼굴로 가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래? 어머니, 왜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는 거야? 나는 그런 짓 안 해. 어머니는 갑자기 억지로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 내가 얼마나 부정해도 들리는 것 같았어. 그런 감정 상태에서 서로 몇 밤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깜깜해졌어. 나는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내 할 일을 하려고 했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유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내가 더 아픔을 견디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았어. 갑자기 배고프다며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과일을 가져다 달라고 시키며 다양한 일들을 시키는 게 무슨 일이야? 난 시계만 바라보며 남편의 도착을 기다렸어. 그러나 남편의 전화 한 통이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재빨리 핸드폰을 낚아채며 글쎄, 아이, 잘 도착했어. 우리 지금 저녁 먹고 화해하면서 좋았다고. 우린 어떻게 이렇게 속이 깊은 걸까? 너가 출장 갔을 때 함께 지내서 풀자고 먼저 연락이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짐을 싸서 공주에게 사과하러 왔어. 우리 여자들끼리 재미있게 놀았는데 넌 일이나 차라다고 알았지? 언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오빠 정말 잘 푸셨네. 정말 다행이야. 면세점에서 뭐 사면 좋을까? 아이고 고마워. 우리 왕자가 최고야. 최고야. 남편과 통화하는 걸 주방에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 제 핸드폰까지 막고 남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해서 너무 어이없었어.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그동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머니? 며칠 뒤에 오면 다 알게 될 텐데 두 분 편하게 쉬세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겠어요. 필요한 건 냉장고에 있으니 챙겨 드세요. 내일 아침은 8시에 먹으려고 해요. 호박죽 같은 거 어때요? 직접 한 게 맛있으니까. 우리 공주는 아침 잘 먹어야 하니까 꼭 준비해 주세요. 오랜만에 집에서 산 김밥이나 먹어볼까요? 그리고 공주가 샐러드를 전혀 먹지 않으니까 겸사겸사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 토마토, 치즈는 꼭 넣어주시고 닭가슴살과 견과류, 콩, 계란은 삶아서 노른자만 뺀 흰자를 넣어주세요. 정말 웃긴 건 시집살이 하겠다며 이런 걸 부리다니요.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걸 생각하는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애써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제대로 챙겨주고 밥을 해주고 그랬을 거지만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약올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것은 제 진심을 아까워했죠. 시리얼 2그릇과 우유를 대충 붓고 상추만 대충 잘라놓은 샐러드를 주면서 많이 드세요. 제가 미숙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손을 떼고 싶었어요. 두 사람에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집안일도 평소보다 대충 했고 손으로 못하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노력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있기만 해도 힘들었고 말하기 싫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요리를 못했을 때 화를 내며 내가 이렇게 음식을 못 만들면서 무슨 생활이 가능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돌이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른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은 기분도 모르고 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그런 소리 아니야? 나는 너를 허락한 이유가 있어? 내가 언니처럼 잘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 이게 뭐야? 지금 나를 언니처럼 잘한다고 말했잖아. 그 순간 언니라는 말에 몸이 굳는 것 같았어. 그래, 언니가 뭐야? 부모 없이 자란 것이 당연한 건 과부보다 더 서럽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동정이나 받기도 힘든 거야. 진짜 엄마의 사랑을 몰라. 너를 보면서 내 눈엔 고아보다 더 불쌍해 보여. 내 아들이 식장부를 잡아서 혼란스럽게 만들면 나는 널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 그리고 반대하겠지? 나도 이모 손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 어머니가 동정을 받을 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 너는 어머니를 함부로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해. 나도 너를 불쌍하게 보고 보살펴줬어. 너는 누구를 보며 불쌍해할 수 있어? 내 눈에선 정말 불쌍한 건 어머니와 같은 아가씨야. 어머니가 준 사랑 덕분에 아가씨는 지금 인형처럼 살아가고 있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회사에도 다니지 못하는 30살 딸이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뭐, 너 지금 우리 공주에게 어떤 생각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듯 타렉거려. 여자가 너무나 더러워 보였어. 내 식구 스타일로도 무살 수 있다 생각해. 우리 아들 오면이노 그런 여자 판결해버릴 거야. 솔직히 하렉거리는 여자 목소리까지 들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시어머니든 누구든 간에 노해할 수 없는 말이라니까. 그래서 난 상종하기 싫으니까 문 쾅 닫고 방에 들어왔어. 내 머릿속이 더러워졌지만 청소기로 대충 치워봤어. 그런데 거실로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쭉 걸어와서 한 손엔 청소기 잡고 다른 한 손에 내 뺨을 몽둥치더라고. 진짜 놀랍다. 얼마나 새였던지. 귀가 울렁거려서 별이 봐졌어. 바로 바닥에 앉아버렸어. 이게 뭐야 사람드럼이고 다 치우겠다는 소린가. 내가 그만해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우리 공주가 자고 있어 시끄럽다고 청소기 돌리면서 나한테 자라를 해. 전혀 깔끔한 일을 못하면서 나는 뭔가 더 열받아서 하며 버린 일굴려겠다는 소리가 나가 잠시 머리가 비어진다는 듯 나 살균일을 해버렸어. 갑자기 몰래 다용도실 문이 열렸어. 나도 이모 손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 어머니가 동정을 받을 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 너는 어머니를 함부로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해. 나도 너를 불쌍하게 보고 보살펴줬어. 너는 누구를 보며 불쌍해할 수 있어? 내 눈에선 정말 불쌍한 건 어머니와 같은 아가씨야. 어머니가 준 사랑 덕분에 아가씨는 지금 인형처럼 살아가고 있어. 나는 갑자기 내 머리 위로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 내 아내는 뭘 하는 거야? 그리고 잠시 뒤 거실에 있던 어머니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었어. 나의 남편은 다용도실에서 낮잠을 자다 나왔나 봐. 이른 오후에 올 거라던 사람이 왜 집에 있었는지 몰라서 놀랐어. 남편은 나를 껴안아서 미안해하더니 내가 혼자 있는 건 안 됐다고 했어. 그때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배를 움켜쥐며 아파한다고 소리쳤어.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몸을 힘들게 늘어뜨리며 나갔어.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왜 오늘 이렇게 늦게 왔냐고, 라고 했어? 그녀는 내 몸에 손대지 마요, 라며 소리쳤어. 내가 청소를 너무 안 하고 밥도 잘 안 해줬다며 집안을 깨끗이 해라고 한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눈으로 다 보았다며 비난하며 말했어요. 그 말은 이 섹션의 말을 한 말씀의 번역인데 다 별로 끊김없이 봤다고요. 어머니가 말을 한 대로 비추면 오해할 수 있다지 나도 그 상황에서 급격하게 표현해도 상상가며 얼음이 무서움을 알아차리지 않고 손으로 들면서 그래서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어느샤도 모르게 그랬어. 누군가 손으로 치문 어머니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이 사람 오늘 정마니까 근처에 오지 말도록 해요. 저쪽에 계시라.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 필요해. 이렇고 시선 돌리면 어떻게 내 몸에 손대면 안 되라고. 그렇지 말고. 그리고 남붕은 급작이 다른 성직자동 지내내 개를 들고 베란다 외에 일을 열심히 저버리면서 칼날과 같은 어조로 시어머니께 하였습니다. 나가세요. 춥게 하지 않고 싶으면 엄마 힘야 나가라고. 제발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여태까지 그 사람 우리 둘 함께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러나 좁은 집에서 할 말고 적도 안 하고 나만 믿고 따라와 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일하니 하세요. 듣어봐. 엄마 말씀은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 듣기 쉽지 않다고요. 오늘부로 끝인 줄 알아요. 엄마가 한 말 돌이킬 수 없어요. 가족끼리 뭐라는 소린 그렇게 쉽게 말해. 서로 싫은 말은 좀 할 수 있고 그러다지 우리 둘이 좋게 보려 테니까 우리 내가 청소를 너무 안 하고 밥도 잘 안 해줬다며 집안을 깨끗이 해라고 한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눈으로 다 보았다며 비난하며 말했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 맞아. 다른 것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가시라고 한다고. 내 식구들에게 돈을 환불하는 사람을 난 결코 용서하지 않겠어. 당장 우리 집을 나가. 안 나가면 끌어내리겠다고. 나를 끌어내리고 싶나요? 알겠어. 가면 돼. 그만큼 알잖아. 왜 갑자기 우리가 쫓겨나는 거야? 아, 남편은 자고 있는 척하면서 나와서 쫓아냈는데 한참 후에 바닥에 앉아 울었다. 그리고 나 혼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막아주지 않은 데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는지 고개를 저었어. 그때서야 남편이 집안에 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 당신이 당신의 가슴이 떨다는 말을 듣기를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었어. 난 지금 29인 게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런 말을 듣다니. 누가 말하고 싶어도 그만. 당신이 함께 울어주니까 위로가 돼. 하지만 내가 일찍 도착한 건 내 탓이야. 전화 통화할 때 당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걱정돼서. 연락도 안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비행 시간을 변경해서 새벽에 왔어. 아, 이렇게 다 자고 있었나 보네. 여기서 눈 좀 붙이고 있었어. 내 남편이 강한 사랑을 느껴지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곁에 있으니까 울지 마라.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데 너를 울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갈 거야? 누구든. 그 후로 남편은 정말 마음을 굳혔다. 더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남편은 이제까지 돈을 벌어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살았지만 최소한 나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관계를 끊자 시어머니는 불안해졌다. 집 앞으로 나와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후 남편이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찾아와 애원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계속 버텼다. 이해할 줄 알아? 아니다. 다 그날은 나의 큰 실수였다. 나이 들어 내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화해를 이루고 싶었다. 우리 유일한 아들이 칼 놓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만난 건 말하지 못할 집이었다. 그래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너 집을 떠날 생각을 했니? 이미 내가 팔아버렸어. 우리 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우리를 길바닥에 내던지겠다는 게 말이 되겠니? 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순간 그이의 고난을 마주할 때 시끄러워지지 말라고 바라음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공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 고양이가 새끼를 잃고 주유병을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네요. 그러니까 혹시 너가 설득해볼까? 이쪽의 어머니님이 아직도 어머니의 말이 익숙해 보이네. 그이는 아직도 그 모습으로 돌아오고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와 공주놀이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힘이 넘치는 듯 하네요.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정신 차리길 바라며 연발문 개편 버튼을 눌러보는 바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할 줄 몰랐던 모든 것이 떠올라 인해 승리 본운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는 건데요 셉니다. 숨쉬기를 허락해줘. 아야, 내 아들과의 인연도 내게 가슴 아프게 하는데 왜 이 정도로 잔인하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니? 이젠 앞으로도 출동을 안 하고 잘 산다며 약속해. 아니, 어머니가 그런 약속 안 해도 평생은 어머니 없이 잘 살 거야. 그래, 어머니가 말한 대로 화가 나서 뺨을 치면 용서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 경계를 넘었어. 그것도 아주 많이. 나는 어머니 탓으로 살아온 인생이 몰지의 하녀가 돼버렸어. 그건 나를 키워주신 이모조차 욕하게 만드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졌어. 나쁜 입을 없애고 싶어. 너가 해결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집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했어. 알겠지? 그런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도 그때 사실이야. 남편은 시어머니 집을 처리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할 계획이래.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이 출근 시간을 이용해 우리 집 주변을 맴돌더니 이사를 하자고 설득해. 그리하여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곳으로 가려니 조금 두렵긴 했지만 이모부까지 나서서 남편이 일하는 곳과 집을 알아봐주는 것에 안심을 느끼게 되었어.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무렵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전에 설명한 지점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아이고, 왜요? 정신 나간 노인이 찾아와서 너무 심하게 괴롭혀요. 전에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 가게라며 막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우리 남은 음식까지 훔쳐가는데 우리 아빠는 불쌍해서 그냥 봐줬는데 신고해도 계속 찾아와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남편이 제 이름 망치고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걱정해서 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남편이 이모와 이모부를 힘들게 보낼 때 가족 상처를 다시 가족으로 느낀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일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본 이모는 남편을 아들처럼 즐겁게 대해주고 매주 반찬을 챙겨주며 3시간 이모를 만나러 갔을 때 고맙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색의 획을 세워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겠지만 어떤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 분명하게 배운 것 같아요. 아이를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세우기로 했어요. 이모나 이모부도 제게는 엄마와 아빠이고 피부적인 유대로만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더욱 소중하고 값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 솜씨가 부족한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